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시장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CPI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의 7월 PPI 지수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PPI 지수는 전달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물가가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의 상승률까지 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경기 둔화의 강도를 확인해야 할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장 깨기도 아니고 정말 우리 시장 첩첩산중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종목 진단을 또 열심히 꼼꼼히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산 전문가 그리고 강재현 운용령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좀 시장의 아쉬운 모습이 CPI가 발표됐을 때는 어제 그렇게 잘 올라가더니 오늘은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기 전에 또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새곰주말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편백나무님 벌써부터 이렇게 종목 들고 찾아와 주셨네요. 네, 홍동현님, 한콩이님, 태린님, 편백나무님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유튜브 댓글창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전화벨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최근까지 우리 금산 전문가님 피팅 관련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 미니 강의도 피팅과 관련된 주제일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그 미니 강의는 그 피팅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요 미니 강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종목이 아마 피팅주일 거예요. 피팅주 3인방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피팅주 3인방 이야기를 아마 수없이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 피팅이라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요 피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한번 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내 피팅주 3인방 그러면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지난해 2분기의 영업이익입니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고요. 올해 2분기의 영업이익을 보세요. 230% 증가됐죠. 성강밴드는 지난해 2분기가 8억의 적자였다가 올해 2분기가 87억의 흑자 전환됐죠. 하이로코리아는 지난해 2분기가 45억인데 올해 2분기가 103억이죠. 거기가 130% 이렇게 증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팅주가
지난해 2분기와 올해 2분기의 실적이 평균 한 20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죠. 2분기가 아니고요.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폭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팅주를 주도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기가 따갑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피팅이 아직까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는데 이 피팅이라고 하는 게 조선이나 해양이나 건설, 원전 이런 그 설비 구조물에 설치하는 배관재를 연결하는 간이염새를 우리가 피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세 개 종목을 말씀드렸죠.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피팅 업체들의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요 세 개 종목이 랭킹 1위하고 2위하고 5위에 해당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 종목이 전 세계에서 랭킹 1위, 2위, 5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 성자 독식의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슈퍼사이클에 저는 진입했다고 판단 들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요 전쟁이 촉발되면서 LNG 프로젝트 발주가 일어나면서 그죠? 공급자 우위에 시장으로 지금 피팅주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가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만약에 피팅주라고 하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요. 플랜트가 하나에 한번 수주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플랜트 수주를 받았으면은 이 플랜트의 1%에서 2% 정도가요. 피팅입니다. 여러분들 뭐 원전이나 뭐 LNG선이나 뭐 이런 해양 구조물의 플랜트에 만약에 뭐 수주를 받게 되면 이 수주의 1%에서 2%에 해당되는 것이 피팅입니다. 규모가 여러분들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1%, 2%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요들 기업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앞에 제가 요 태강하고 이게 성강밴드는요. 좀 다릅니다. 태강하고 성강밴드는 보통 우리가 용접용 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접용 피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게 하이로코리아는요. 개장용 피팅입니다. 개장용 피팅 좀 다릅니다. 우리가 용접용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 라인하고 라인 사이를 연결하는 용접용 피팅입니다. 이거는 덩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은 개장용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수도꼭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수도꼭지처럼 그렇게 배관의 압력을 조절하는 개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이로코리아고.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것은 태강과 성강밴드가 하고요. 규모가 좀 적은 것은 하이로코리아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피팅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품종 주문 제작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주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검행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프레스 설비 기반을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검행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규모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막대한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진입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태강과 성강밴드가 1등, 2등 하고요. 하이로 코리아가 5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조선, 해양, 원전, 건설이 붐이 일어나게 되면 실적은 한마디로 폭증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권에 들어오면 가감하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조정권에 들어오면 가감하게 배팅을 하세요. 왜 가감하게 배팅해야 되느냐? 하반기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사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 믿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의 실적을 믿고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팅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피팅주 이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진입 시점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코멘트였는데요. 피팅 관련주 거듭 강조하고 계신 만큼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피팅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낮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낮술 이왕 하실 거면 도수 센 거 말고 맥주를 좀 드셔보는 거 어때요? 예전에 한번 여기 댓글에 제주 맥주 들고 오셨던 분이 제가 기억이 나서 이왕이면 맥주를 좀 많이 드셔서 이 제주 맥주 쪽으로도 주가 흐름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또 혼나지 않게끔 맥주 정도로 하는 걸로 여기서 합의를 보고 넘어가 봅시다. 네, 이제 다음은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황희성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12만 4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 5% 보유비중 들고 계세요. 차분하게 모아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르네요. 향후 대응 방법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황희성 님 최근에 진입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어서 이미 수익 구간에 있어서 너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는데 하고 여기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빌 게이츠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방문을 하고 나서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료 소멸성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국내 1호 백신 공급 있죠. 그러니까 국내 1호 백신 공급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기업이.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사실은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주가가 11만원대 주가가 36만원대까지 주가가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가는 주가가 이게서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온 것은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그러죠. 지금 확진자가 지금 이렇게 10만 명이 넘어갔으니까요. 제 친한 친구도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도 못 나가고 제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집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 정도 리바운딩에 나왔잖아요. 만약에 확진자 수가 여기에서 한 20만 명 정도 넘어가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20만 명이나 30만 명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 한 주가의 탄력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만 4천 원에 5%니까요. 이거는 다음 주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 상승의 동력가 나올 수 있냐면요. 14만 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세나 한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빌 게이츠 방문 이걸 떠났어요.
14만 원 정도까지를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이 정도에서는 저는 한번 전량 다 매도하고요. 다시 이 종목은 더 싸게 저는 잡을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런 백신 관련되어 있는 섹터보다는 여러분들 안정적인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주식이 많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매매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매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매매했더라면 최근에 지금 바이오 종목의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일시적인 저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지 우리나라에 지금 바이오가 무슨 기술의 핵심을 가져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순전한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14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매매를 하시려면은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립니다.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군들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투자 전략 포인트 잡아봤는데요. 현재 이미 수익 구간에 있지만 14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으니까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이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을 교체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CS인드요. CS윈드요? 예. 네, 그러면 이 매수 단가하고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6만 원에 약 10% 정도 돼요. 오, 6만 원에 10%요? 예.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예, 조금 수익 구간에 있는데, 네, 어제 궤도를 해볼까 하다가, 네.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좀 활발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하면 어떻나 해가지고 좀 전문가님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매도 궁금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더 보유해도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네. 전문가님, CS윈드 요즘 진짜 인기 많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조금 더 보유해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하반기 그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은 제가 이 신재생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 그 다음은 조선기자재, 그 다음 여러분들 태양광, 그 다음은 풍력. 여러분들에게 조선과 기자재와 조선기자재, 조선, 태양광, 풍력. 요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보셔야 되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묶음,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지. 이게요 하반기 주도주예요. 여기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좌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좌가 불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조선은 찍어드리면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기자재는 태광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한국화분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풍력은 여기에 나와 있는 CS윈드도 나쁘지 않으나 풍력은 대장주가 상강 MNT입니다. 제가 이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강 MNT가 주도주고요. CS윈드는 같은 풍력주에서도
2등주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 우리가 감축법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섹터가 사실은 풍력주인데요. 요 CS 윈드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여러분들 CS 윈드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국내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런 점이 저는 불안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CS 윈드가 국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CS 윈드는 이분께서 지금 6만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7만 원 정도까지의 뭐 상승 여러 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오면요, 이걸 종목을 교체를 하세요. 이 종목을 교체를 하신다면은 저는 더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수평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CS 윈드라는 종목 자체는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7만 원 정도, 지금 풍력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되면 한번 교체해서 어디로 갈아타신다면은 이게 상강 M&T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왜 제가 상강 M&T로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상강 M&T는 개별 기업에서 이제 SK 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SK 에코플랜트. 예전에 이게 이쪽에 지금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SK 에코플랜트가 예전에 SK 건설을 말하는 겁니다. SK 건설이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사명을 그렇게 바꾸었죠. 그래서 상강 M&T가 경남 고성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해양 플랜트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우리가 재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풍력 하부 구조물의 기술을,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업을 분석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SK그룹에서 이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양 풍력을 매매하신다면 상강 M&T가 훨씬 더 나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CS 윈드 좋은 종목이기는 한데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예. 네, 도움 되셨을까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CS 윈드 요즘에 잘 가고 있는데 리스크가 좀 하나가 있었네요. 네, 이 공장이 리스크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이 같은 섹터 내에서 3강 M&T 쪽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주셨으니까요. CS 윈드, 그리고 요즘에 잘 가고 있는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곰주말님, 제가 낮술 방송하면서 쌍욕을 하면 토마토의 시청률은 잠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제 이 화면에서 제 얼굴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상상 속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S 윈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해피제이님이 보내주신 티웨이 항공입니다. 2,500원이 지금 평단가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이 티웨이 항공을 이제 추가 매수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티웨이 항공, 사실 이런 항공 관련주들 리오프닝 탄력을 받을 법도 한데 받으려고 하면은 또 꼬꾸라지고 이래서 추가 매수하는 게 과연 괜찮은 이 전략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요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종목 진단하면서 뭐 초치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제가 이제 이 토마토에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토마토가 개국을 했었죠. 제가 그때 개국할 때 제가 첫 출연자였습니다.
이 토마토 개국의 첫 출원자가 금산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예, 제 얼굴도 많이 늙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그래 얼굴이 탱탱했었는데, 야, 나이가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 얼굴도 지금 많이 이제 주름이 많이 피었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 저는 20년 동안 이게 방송 출연해서 저는 항공주를요, 단 한 번도 저는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추천드린 적이 없는 섹터가 항공주들이에요. TA 항공뿐만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은 대한항공, 여러분들 에어부산,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여러분들 이 항공주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수익 내기가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항공주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의 연속성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이거는 연속성이 없어요. 영업이익이 쭉 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영업이익 나다가 한 방에 꼬라박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공주는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여러분들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대 시장에 그 수많은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를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맥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뭐 TA 항공 이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요, 국어도 아니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이고요. 순전한 경험이 주식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수학같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으로 하는 거, 주식은. 그런 측면에서 TA항공은 이분께서 2,500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낙폭이 워낙 컸잖아요. 그죠?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보통 낙폭이 이게까지 낙폭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의 낙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만큼의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죠. 보통 우리가 낙폭에 되돌림이라는 것이, 되돌림. 보통 요 되돌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되돌림이 보통 33%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하락의 보통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의 3분의 1 정도가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500원은 아니더라도 2,4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한번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달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린다면은 주가가 2,4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나오면요,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항공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으나 제 경험을 봤을 때는 항공주를 매매해 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들고 계신 우리 해피제이님, 아쉽긴 하지만 한 2,400원 부근, 그러니까 본전을 어느 정도 메꾸는 수준에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해도 이 10% 보유 비중이면은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살짝의 그 손실은 다른 곳에서 한번 메꿔보는 거 어떠실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티웨이 항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개국부터 출연을 하신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토마토 위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진단쇼 말고 미스터 진단에도 또 출연을 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저녁에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그 주도주 1탄, 2탄, 3탄, 4탄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주까지 2탄이 이제 발표가 돼서 오늘 밤에
제가 3탄을 발표할 테니까요. 예, 저녁 미스터 진단 많은 시청 바랍니다. 준비를 잘 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미스터 진단도 꼭 참여하셔서 꿀팁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 뵙기 전에 우리 시장 상황을 좀 볼까요? 오늘 아까 앞에 오프닝 할 때 좀 봐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봐드리지를 못해서 지금 후다닥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고 지금 2,52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나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서 종목 진단 해볼게요. 강재현 운용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 게임주들이 되게 많이 흔들흔들 거렸잖아요. 올라오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실적이랑 신작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 이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오늘로서 거의 다 발표를 끝냈는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합을 했다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임사가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래프톤, 컴투스 정도 요 정도가 부합 수준이었고 실적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하이를 했던 종목이 넷마블, 위메이드, 그 다음에 NC소프트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문제는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거가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상화폐 이쪽에 약간 착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쪽이 이제 많이 무너졌죠. 무너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그게 이제 지난주 카카오 게임즈가 한번 급등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게임주들이 다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기였냐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부합을 했는데 3분기 실적이 뭐 굉장히 좋을 거다. 현재 뭐 우마 뭐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일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좋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쇼커버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다른 게임주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마찬가지로 강세 뜨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기가 한번 들어왔는데 결국은 대부분 쇼커버링이 한 번씩 다 나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링 이후에 결국은 강세를 띄려면은 결국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게임에서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반기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나마 괜찮다가 되는 건데 현재는 그게 가나다 정도 되는 게임이 카카오 게임과 컴투스 그리고 크래프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외적인 쪽에서는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게임주는 현재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 정도를 보셔야 되고 이게 본업이라든지 실적이 좀 안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본업이 안 좋으면 당연히 밸류는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나마 기대치를 갖고 갈 수 있는 게임 정도만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고 그 외적인 게임주들은 아직까지는 관망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 뭐 요즘에 테마성 움직임 뚜렷해지고 분위기가 개선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잘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앞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닌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게임 관련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카카오 게임즈 해서 아까 그 우마 어떤 게임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마무스메. 네, 요즘에 길 지나가다 보면은 그 캐릭터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 카카오 게임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편백나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서울 옥션입니다. 23,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분석해달라고 이렇게 부탁 요청 주셨네요. 네, 서울 옥션 오늘은 또 하락하고 있어요. 운영형님, 이 서울 옥션 뭐 최근에 NFT, 위메이드랑 뭐 좀 합작을 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했는데 주가는 막 잘 가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 앞전에 NFT 관련해서 이슈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서울 옵션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 있었죠. 다만 이제 게임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경매란 부분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세대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미술품도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많이 투자를 하는 하나의 자산을 증식하는 요건으로서 요즘 들어서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방금 미메이드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적으로도 이제 신세계 쪽에서도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증가를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다만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싸지는 않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가를 만들고 내려오는 이 추세라인데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윗자리에 대한 돌파 시도는 뭐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대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바로 이제 매물이 좀 센 자리 그 자리대가 이제 25,000원에서 26,500원 요 사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라인대 정도를 목표로 잡고 우선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좀 있으시니까 조금 더 욕심 부린다고 하실 경우는 뭐 더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 절반 이상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 관련해서 투자 의견,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서울 옥션이 NFT 그리고 미술 경매 이렇게 좀 많이 엮여 있잖아요. NFT가 이 성장주 쪽에서 또 몇 개월 전만 해도 진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관심이 사르르 녹아내리듯이 없어져서 좀 이거 뭐지? 내가 꿈꾼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옥션 대표적인 NFT 종목 중 하나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또 전화 연결 통화 해볼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 네.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요? 35만 원에 20% 정도 됩니다. 35만 원에 20% 정도요? 네, 네. 네,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산 게 한 7년 정도 됐어요. 41만 3,500원에 사가지고 중간에 지금 물타기를 한번 한 게 이 정도인데 원래는 목표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산 가격까지 올 수 있을런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35만 원 구간에서도 지금 손실이 많이 나셔서 좀 걱정이 네. 많이 되시겠어요? 네. 네, 걱정 많이 되시는 만큼 제가 전문가님께 꼼꼼하게 진단해달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운용용님, 이거 몇 년 동안 들고 계셨고, 물타기를 해서 35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추락을 해버려서,
이거 목표가까지 올라오는 거 가능할지, 그리고 그 전에 일단 35만 원 선까지 회복하는 거 가능할지 짚어주세요. 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은 이제 매수가 이상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 그동안은 성장이라는 모멘텀이 없으면 꾸준히 실적이 나던, 아무리 이제 회사가 어떻든 좋다, 나쁘다 다 떠나서 평가 자체를 굉장히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새로운 성장을 추진한 쪽이 2차 전지 소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철강이란 쪽은 이제 실제로 소재 쪽, 그리고 경기 관련 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을 볼 때는 나쁘다고 볼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철강주들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철강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제품 가격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마진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더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더 마진은 좋은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손실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해 안에 시장에서 뭐 매수가 이상을 갈 수 있느냐라고 볼 때는 가능하다라고 우선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 왔다고 해서 이 종목을 정리한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정말 큰 그림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40만 원을 넘어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장시간 투자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40만 원 넘어가서 더 강세를 뛸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신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이 월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월간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2007년도에 고가를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한 번 돌파가 작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번 또 내려와서 하단자 때 지지 밟고 다시 한번 넘어가는 과정이 나올 텐데, 흐름 자체를 볼 때는 돌파를 해서 밑자리를 한번 제값을 잡아야 되고요.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향후에 대한 뭐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 다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주가는 40만 원 넘어서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여태까지 장기 투자를 하셨던 종목이니까 가져가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포스코홀딩스 진짜 7년 기다리신 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잘 그래도 끌고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진짜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쉽다고는 하지만 전혀 쉬운 일이 아닌데 7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신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기다리신 만큼 꼭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기억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힘내셔서 꼭 포트폴리오에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던 토픽과 일맥상통하는 종목이에요.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NC소프트입니다. 45만 1,000원에 진입하셨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NC소프트 그런데 6월 말에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좀 지지부진한 지루한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인데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아서 오늘 주가 흐름까지도 좋지 않은 분위기라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감을 잡기가 좀 힘드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 NC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까지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NC소프트의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이제 게임들에 대한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신작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바일 게임이 한계가 어느 정도 요즘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쪽으로 이제 더 늘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TL이라고 하는 현재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올해는 출시를 안 하고요.
출시를 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반등을 할 만큼의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기존에 있는 게임들 출시한 거에 대해서 뭐 몇 년 기념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출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 말고는 뭐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저점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을 할 때 반등 탄력적인 부분, 그 부분이 아직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반등이 이제 기술적으로 나온다 했을 때, 그래도 다행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를 보고 간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에서, 연말 정도 되잖아요? 11월이나 뭐 12월 정도 되게 되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반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가면은 이제 신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붙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46만 원에서 48만 사이 요 사이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신 쪽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길게 가신다면 그때는 뭐 더 끌고 가셔도 상관없겠죠. 네, NC소프트 네,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말 원하신다면 더 끌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일단은 좀 다른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NC소프트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근에 게임주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좀 상승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섹터 내에서 NC소프트 말고 또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창에다가도 너무 늦기 전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 댓글창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오로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CJ ENM 10만 1,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더 추가 매수해도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차트 보면 10만 1,000원이면 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나름 저점에서 이제 진입을 잘 하신 것 같고 오늘도 사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이 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운용료님 제가 사실 이 CJ ENM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신작 외계인 그게 별로 평판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 혹시 주가에 영향 미칠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전망 어떨지도 설명해 주세요. CJ ENM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디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 영화, 음악 이 정도로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신작 영화가 잘 됐으면은 더 좋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뭐 안 나왔다 해서 뭐 크게 영향 미치지도 않고 잘 됐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미진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OTT 관련해서가 지금 계속해서 좀 키우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KT 쪽에서 하고 있는 OTT하고 이제 합병한다 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국내 토종 OTT에서는 CJ ENM이 거의 뭐 최상위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주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전에 물적 분할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 그때가 주가가 무너지고 그렇게 가다가 현재는 물적 분할하기로 한 부분도 약간 취소가 된 그런 케이스라서 저는 CJEM에 긍정적으로 좀 보는 쪽이고요. 현재 주가면 빠질 만큼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반대폭 역시도 지금 현재는 한 12만 정도까지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보기 때문에 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를 하셔가지고 좀 물량이 실어서 간다고 하면은 이제 12만 원 전후짜리 거기서 좀 줄인다 정도 생각하시고 더 위로 보셔가지고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가도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J ENM 더 추가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CJ ENM 관련해서 투자 의견 주셨으니까 잘 반영하셔서 수익을 더 많이 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스파이더 센스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이번에도 게임주입니다. 넥슨 게임즈 2150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장기 보유 중이라고 하세요. 4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4월에 27,800원에 10% 분할 매도를 한 이후에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고맨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2만 원 초반 부근이 지금 평단가인데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운용형님? 네, 스게임즈는 제가 평상시에 잘 안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히트 만든 게임이죠. 요즘 히트 신작이 이제 뭐 게임하거나 이제 증권사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 게임 잘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게임하고 달리 좀 더 강세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어차피 게임이라는 회사는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뭐다 어쩐다 하더라도 결국 본업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히트2라는 게임이 잘 된다가 되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다 정도, 이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위치 자체가 매물 좀 많은 자리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올라가기도 했고 또 뭐 지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한번 강세 띄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 쪽 흥행 결과네요. 결국은 그 부분이 잘 나온다 되면은 시장에서 25,000원을 한번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할 경우는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중간 마디 정도 되는 18,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소폭 수익 중이신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제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중요 가격대 마지노선을 한 26,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3,000원 넘어간다 됐을 때는 그때는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열린다 되니까 그 정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마지노선과 단기 목표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 게임이 잘 된다 됐을 때는 좀 더 위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 정도. 그래서 한 번 더 나온다 했을 때는 27,000원에서 28,000원까지 한번 열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 히트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넥슨 게임즈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현 운용형님과 함께 진단쇼 해봤습니다. 이번 시장에 참 중요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됐어요. 한 주 동안 CPI도 발표가 됐고 거기에 이어서 PPI까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 오프닝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 둔화 이 움직임보다도 경기 둔화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 이제 시장이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그때 FOMC 회의록까지 발표가 되니까 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푹 쉬시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또 함께 달려봐야 하니까 오늘 장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스터 진단 있는 거 아시죠? 미스터 진단 통해서도 네, 종목 고민 함께 진단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